작품 해설, 죽음의 희화화와 아이러니의 미학. 할머니의 죽음은 1923년 9월 백조에 실린 단편이다. 현진건의 초기작들은 대부분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신변 체험 소설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작품을 시작으로 빈처나 술고라는 사회처럼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타자의 시선을 두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순수 객관 소설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할머니의 죽음은 제목 그대로 할머니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일들을 묘사한 작품이다. 작품의 줄거리만을 놓고 보면 매우 단순한 이야기이다. 80이 넘은 할머니의 위중함이 알려지자 여러 친척들이 모였고, 할머니의 병세의 변화에 따라 가족과 친척들의 불안과 안도, 그리고 각자의 이런저런 심리적 상태가 그려지다가 할머니의 병세가 차츰 나아지자 다들 안심하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부고존보를 받는 것이 이 이야기의 큰 줄기이다.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이 작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초기의 신변소설에서 벗어나는 방식, 즉 순수 객관소설로서의 위용을 보이는 부분 때문이다. 순수 객관소설의 위용이란 바로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들의 내밀한 심리를 치밀하고도 위트 있게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이 작품의 서사는 임종이 가까워진 할머니를 중심으로 나를 비롯해 가족과 친지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작품의 공간 역시 마찬가지다. 방 한가운데 할머니가 누워 계시고 그 주위에 가족, 친지들이 빙 둘러앉아 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주제와 연결시켜 말한다면 죽음을 맞이하는 자, 할머니와 죽음을 바라보는 자, 가족과 친지,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는 자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나가버리는 미묘한 심리의 각축이다. 이 말은 이 작품의 주제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죽음은 인간들의 이기적인 심리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일 뿐, 진정한 주인공은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인간들의 심리인 것이다. 이를 위해 현진건은 죽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무거움을 첫 장면에서부터 거둬버린다. 임종을 앞둔 할머니를 향한 양조모의 등장이 그것인데, 양조모는 할머니보다도 5년이나 연장자이자 동서라도 의로 말하면 친형제나 다름이 없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 다음 양조모의 우는 장면이 슬픔을 주기보다는 왠지 희극적이다. 이런저런 넋두리를 섞어가며 울어보려 하지만 영 울음이 시원찮다. 운다 하여도 눈 가장자리가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릴 뿐이다. 왜냐하면 너무 늙어 울음답게 울 근력조차 없기 때문이란다. 친형제처럼 가까운 자의 영면을 앞두고 있는 비극적 상황 앞에 눈물을 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란 아이러니컬하면서도 무겁지 않다. 가장 극진히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중모의 모습을 보자. 어머니, 어머니,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셔요. 그는 몸부림하는 할머니를 제지하면서 이렇게 타일렀다. 저를 따라 연부를 메셔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 일어날란다. 에그 왜 그리셔요. 가만히 계셔요. 제발 덕분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할머니는 마지못하여 중모를 따라 두어 번 입술을 달싹달싹 하더니 또 얼굴을 찡그리며 애원하는 어조로 인제 그만 외시고 날 좀 일으켜다고. 내 인제 고만 가련다. 인제 가셔요. 가만히 누워 가시지요. 왜 일어나시긴. 나무아미타불, 왕생극락, 나무아미타불. 그동안 계속 할머니 곁에서 지극정성을 보인 중모의 모습에도 임종의 슬픔은 보기 어렵다. 귀찮을 정도로 연부를 강요하는 중모의 모습은 마치 재미있는 마당극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희극적이다. 곧 임종을 앞둔 게다가 독실한 불교 신자인 할머니조차 중모의 성화에 듣기 싫다, 연불소리 듣기 싫다, 인제 고만해라 라며 진저리를 친다. 그런데 중모의 한마디가 가관이다.
이대로 저승 가겠다는 할머니의 말에 가만히 누워 가란다. 그러면서 연신 연부를 외고 있다. 이러한 장면은 죽음 자체를 희화화하려는 의도보다는 죽음을 희화화시키고 있는 인간들에 대한 풍자이다. 죽음을 마주하는 자 대 죽음을 바라보는 자의 대조. 죽음이란 무엇인가? 모든 생명에게 예정된 사건이자 존재론적 소멸이라는 근원적인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러한 죽음이, 그것도 다름 아닌 자신들의 할머니의 죽음이 바로 저 앞에 와 서 있지만 아무도 그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곧 닥칠 것 같은 할머니의 죽음은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이나 친척을 잃는 애도, 슬픔의 대상이 아닌 하루바삐 일어나길 바라는 사건일 뿐이다. 문지방 위에 할머니의 지팡이가 놓이고 그 밑에 또 신으시던 신이 놓이어 있었다. 방한 할머니의 머리맡 벽에는 다란이가 걸리어 있다. 할머니가 운명을 하시나 보다. 우리는 번개같이 이런 생각을 하며 할머니 곁으로 다가들었다. 그는 담을 끄르렁거리며 혼혼히 누워 있었다. 중모는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며 그의 귀에 들이대고 울음소리로 아미타불과 지장보살을 구슬프게 부르짖고 있었다. 한동안 엄숙한 긴장이 여기 있었다. 모두 같은 일을 기대하면서 10분, 20분, 환자의 신상에는 아무 별증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잠이 드신 모양입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이 긴장한 침묵을 깨뜨렸다. 그리고 중모를 향하며 잠 주무시게 연부를 고만 외십시오 하고 나가버렸다. 그 뒤를 따라 삑삑하게 들어섰던 자손들이 하나씩 둘씩 헤어졌다. 위 장면은 할머니의 죽음이 마치 흥미롭거나 고대하던 사건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죽음의 의식인 할머니의 지팡이와 신발, 그리고 다란이가 모이자 모여있던 사람들은 잔뜩 기대했던 일이 벌어진 것 마냥 바삐 모여든다. 그리곤 그르렁그르렁거리며 누워있는 할머니를 쳐다본다. 팽팽한 긴장감. 그런데 곧 일어날 것 같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10분, 20분, 바짝 다가왔던 것 같은 죽음이 다시 물러선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할머니가 잠이 든 것임을 확인한 아버지가 방을 나가자 모두들 그 뒤를 따라 나간다. 바짝 팽팽했던 긴장감이 한꺼번에 풀어지고 실망감도 한층 커진다. 왜냐하면 모두 불원 중에 할머니의 하루바삐 끝장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 좀 더 정확히 말해 할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할머니는 더 이상 그들의 존재를 가능케 한 조상이 아니라 변호사, 은행원, 회사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대상일 뿐이다. 근대라는 새로운 세계는 인간의 죽음이 고귀하게 혹은 존중받을 수 있게 만들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물신화된 세상의 물결로부터 이탈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관도 미리 맞추었고, 칠도 먹여놓고 부의금도 미리 받은 것이다. 죽음에 대한 예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할머니는 어떠한가? 몇 번씩이나 주변 사람들을 기대하고 실망하게 만든 할머니가 지속적으로 바란 것은 일으켜달라는 것이다. 엉덩이에 살갗이 벗겨져 어마어마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악착같이 일으켜달라고 한다. 하지만 중모는 아플 거라며 계속 반대를 한다. 죽어가는 자와 죽어감을 바라보는 자 간에 계속된 실랑이는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에 할머니는 나에게 서방님, 나 좀 일으켜 주십시오. 서방님, 제발 나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죽어가면서도 일어나려는 이 본능이란, 할머니의 욕망이란 죽음의 욕망인 타나토스를 물리치고 나온 생의 욕망이다. 이 엄숙하고도 수결한 장면 앞에 나는 눈물이 날 듯 감동한다. 그러나 나의 진실한 이 감정 상태는 곧바로 경멸과 모욕의 시선으로 역전된다.
죽음에 맞서고 있는 나약한 육신의 의지를 자부들은 에그 할머니 좀 보아요. 서울 아우님더러 서방님 서방님 하십니다. 라며 노망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는 죽음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할머니. 반면 그 처절한 생의 의지를 한낱 귀찮고 일상의 방해로 여기는 가족과 친척들의 대립은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죽음을 바라보던 자들은 자신들의 일상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의사와 양의사를 불러 할머니 죽음의 시기를 예측한다. 생각보다 죽음이 멀리 있음을 확인한 그들은 기뻐한다. 할머니의 생명이 아니라 일상의 복귀를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할머니는 의외로 혼자 일어나서 식사까지 하신다. 가족과 친척들은 덕분에 죄의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 후 모두 잊고 있던 내게 한 장의 전보가 온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이 할머니의 죽음은 여타 현진건의 작품처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다. 할머니의 죽음마저도 이기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원인이 근대의 물신주의라는 점에서는 현실 비판의 소설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의 죽음에서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다소 비약적인 감이 없지 않다. 사회적, 역사적 의미는 초기 소설의 그것처럼 배경적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대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심리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매우 핍진하게 묘사했기에 이 작품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방안의 서사 혹은 사실주의의 충실성. 현진건의 초기 작품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서사의 중심에 항상 부부가 함께한다는 점이다. 운수 좋은 날, 빈처, 술 권하는 사회 등은 모두 부부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들이다. 또 하나 공통된 모습은 서사의 주된 공간이 방 안이라는 점이다. 논자들은 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방 안이 맞다. 특히 빈처, 술 권하는 사회는 그 모습이 역력한데 할머니의 죽음 역시 주요 사건은 방 안에서 일어난다. 현진건의 초기 작품들의 공간이 고집스러울 정도로 방 안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여러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왜 우리가 현진건을 리얼리스트라 부르는지 공간의 설정에서 이해할 수 있다. 노벨, 즉 근대 소설의 조건 중에는 배경의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근대 소설은 거울의 문학이라는 점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가장 정확하게 재현해야 한다. 여기 지금, here and now, 즉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작가가 잘 알고 있는 공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재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가급적 공간을 축소하는 것이다. 넓을수록 재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광범한 지역보다는 특정 지역, 옥외보다는 옥내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면 현진건이 왜 리얼리스트라는 평을 듣는지 이해가 된다. 그는 최대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공간에서 여기 지금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